안녕하세요. 아무거나 드로잉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사진, 같은 골목을 보고 그렸는데 누구는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고 나는 어딘가 어색한 그림이 나오는 경험이요. 오늘은요, 이 차이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손기술 차이가 아니라 보는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골목, 똑같은 건물을 보는데도 완전히 다른 걸 봅니다. 그 다르게 보는 법, 이것에 대한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3가지만 이해하셔도 다음 스케치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그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대상을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초보자가 건물을 그릴 때는 이건 건물이고 창문이 있고 문이 있고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창문 크기, 문 크기, 건물 전체 폭 사이즈의 비율 관계를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물의 창문 하나가 너비가 벽 전체 폭의 몇 분의 1인지, 문 높이가 창문 높이의 몇 배인지, 이런 걸 눈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저 창문은 문 높이의 대략 절반쯤 되네, 이렇게요. 이걸 훈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진 하나 놓고 그리기 전에 30초 동안 눈으로만 비율을 재보는 것입니다. 연필이나 펜을 눈앞에 세워서 길이를 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실제로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현장에서 펜을 들어서 대상의 비율을 가늠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폼이 아니라 실제로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는 습관입니다. 비율을 먼저 잡고 그리기 시작하면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도 전체적으로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비율이 틀리면 아무리 디테일하게 열심히 그려도 어딘가 이상해 보이죠. 두 번째는 빛이 아니라 그림자의 경계선을 보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다 정도로 뭉뚱그려서 명암을 보는데요.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 밝음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선의 모양을 정확하게 관찰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눈이 입체감을 느끼는 건 사실 명암의 밝기의 차이보다 그 경계선의 형태에서 더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 직선인지 곡선인지, 어디서 갑자기 꺾이는지, 이걸 정확히 관찰하고 그리다 보면 명암 단계가 단순해도 입체감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어반 스케치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벽에 들이우는 청화 그림자, 장틀 옆 그늘, 골목 바닥에 떨어지는 건물 그림자, 이런 그림자들의 경계선 모양이 그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경계선만 정확히 잡아도 벽면의 질감이나 구조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집니다. 연습 방법은요, 사진을 볼 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먼저 찾지 말고 그 둘이 만나는 선부터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선을 따라 눈으로 먼저 그려본 다음에 실제로 펜 드로잉을 하는 것인데요. 이 순서만 바꿔도 명암 표현이 훨씬 정교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관찰법인데요. 바로 아는 것을 지우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그려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은 원래 사각형이라는 걸 우리 뇌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도 때문에 마름모나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는데도 자꾸 사각형으로 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다뤄지는 현상인데요. 우리 뇌가 대상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실제 각도나 왜곡을 무시하고 그 개념대로 그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 이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이건 창문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도형은 어떤 모양인지 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인데요. 창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각형도 아닌 이상한 다각형으로 보는 거죠. 재밌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그림을 그릴 대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는 것입니다. 사진을 180도 돌려놓고 그리면 뇌가 이건 뭐다라는 개념을 못 잡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술 교육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형태가 아니라 비율을 본다. 둘째, 빛이 아니라 그림자의 경계선을 본다. 셋째, 아는 것을 지우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본다. 이 세 가지는 손기술이 아니라 순전히 보는 습관의 문제라서 재능과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관찰법은요. 사실 어반 스케치뿐 아니라 모든 그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손을 움직이기 전에 대상을 먼저 정확하게 관찰해야 손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손을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선도 긋고 계속 따라 그리고 연습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같은 1시간을 연습하더라도 10분 동안 제대로 관찰한 사람이 바로 그리기 시작한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요,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해한 것을 손으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잘못 보면 손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관찰이 정확해지면 손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그림은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펜을 바로 들기보다 먼저 30초만 대상을 바라보세요. 비율을 보고 그림자의 경계선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30초가 여러분의 그림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관찰이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프로 작가들도 처음부터 관찰을 잘하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하나씩 의식하면서 그려보세요.
분명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전보다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고 비율도 덜 틀어지고 입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림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찰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평소 관찰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